이번 회에서는 제나라, 송나라, 연나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나라, 주나라의 개국공신인 강태공이 봉지로 받은 것이 제나라였습니다. 강태공은 천수강씨라고 하나 이는 족보와 역사 조작으로 강태공은 진주강씨입니다. 천수가 바로 진주입니다. 전회에서 역사 속 진주에 진한수당의 궁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기세가를 인용합니다. 강태공의 고향 동해, 서해란 동쪽 서쪽에 있는 바다가 아닌 태양주 박주인, 해주의 동부와 서부라는 의미입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태양주 박주인 천산을 기준으로 동쪽의 금성의 촉이 동해이고 서쪽이 박주인, 해주의 서해였던 것을 현재의 지명에 맞게 동쪽 서쪽에 있는 바다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만약 황해도의 해주가 바다였으면 어떻게 현재와 같이 땅에다가 해주의 지명을 표시할 수 있을 것인지요. 강태공은 진주광씨로 강씨에서 여씨와 신씨가 파생되었습니다. 전 회에서 보셨듯이 역사 속의 진주는 진한수당의 궁궐이 있었던 조선의 화성이었습니다. 강태공은 염제신농의 후손으로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총참모이기도 합니다. 상기에 등장한 강태공이 봉지로 받은 영구와 국경을 접한 레후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영구, 우선 제나라란 제 땅을 봉지로 받았기 때문에 제나라가 됩니다. 이들의 지명을 먼저 찾아봅시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안과 황주의 군명 제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이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황주란 제왕의 도시 고고죽국이 있었던 곳의 지명으로, 양천의 군명 파릉이란 이곳이 신시계천의 무대 타촉의 바로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상모인 제나라의 공국자 강태공이 봉지로 받은 것이 영구로, 영구의 땅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왕건의 상계를 인용합니다. 왕건의 상계의 영주와 강태공이 봉지로 받은 영구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영주를 무천이라고 합니다. 무주에 흘렀던 하천이 무천입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이 무주로, 전라도 광산과 평안도 개천은 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평안도 개천의 군명 조양은 또한 조선의 외매이기도 합니다. 영구와 영주는 동일한 지명으로 브리테니카 사전에 영주를 또한 조양이라고도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이 조양으로 아리아넥스의 설명이 정확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브리테니카와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 이렇게 일치되고 있습니다. 제나라가 있었던 파릉은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구를 무력을 사용하는 무주라고 합니다. 즉 무주란 왕부의 중심 지역으로 진한수당의 모든 궁궐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를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를 중심으로 왕부의 궁궐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레후, 제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레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부산을 또한 동래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동래의 군명을 인용해보자. 장산, 내산, 복래라고 합니다. 내산에 있는 제후가 레후로, 복래란 복래풍악의 금강산이었습니다.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에 봉지를 가지고 있었던 강태공의 제나라와 동래의 군주가 충돌했던 것입니다. 제후국 제나라는 또한 조선의 제주이기도 합니다. 제주가 현재의 남해바다 한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말목장이 있었다고 하는 현재의 제주에서 어떻게 말들을 배로 경도인 서울로 옮겼을까요? 입증해보기 바랍니다. 송나라, 제후국 송나라를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한 세력이 바로 황제국 송나라로, 이들이 바로 고려입니다. 고려의 수도 송악이 바로 제후국 송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미작의 송나라. 주무왕은 은주왕의 서형인 미작이를 상나라의 지사를 지내게 하기 위해 은의 옛 땅인 상땅을 봉지로 주었던 것으로 미작의 송나라의 비밀은 5대 19국을 장악하고 천하를 통일한 송나라의 답이 있습니다. 송나라란 미작의 송나라의 봉지를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했기 때문에 송나라가 되었던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미중의 아들 송공이란 송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로 송땅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경기도 개성의 군명을 인용해보자. 부소압, 송악군, 동비올, 개주, 개경, 황도, 총막군이라고 합니다. 개성의 군명 송악군이란 바로 송땅에 있는 산이 송악이 됩니다. 경상도 합천의 산천을 인용해보자. 사두산, 군 서쪽 오리에 있는데 송악이라고 합니다. 송악과 송악은 동일한 산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강량에 있는 성이 강성이고 능호가 강릉입니다.
경상도 합천의 군명이 강량으로, 강량에 있는 성이 강성으로 귀성이라고 합니다.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성으로 이곳의 가까운 곳에 송악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송악이 귀성과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곳으로 개성의 산천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애국가에 나오는 남산 위의 저 소나무가 바로 송악입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오르봉은 나무가 없는 돌산이라 반들반들하다고 해서 옥산이라고 불렀고 해마다 소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황을 추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 심은지 윤난고에게 써서 붙이다를 인용합니다. 이곳 화성부 내에 천부인 철옹성이 있었던 남산이 종남산으로, 화성부의 철옹성 주변에 1만주 소나무를 해마다 심었던 곳으로, 이곳이 개성의 송악으로 제후국 송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미작의 송나라의 미중의 아들 정공이란 또한 정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로 정땅의 사정도 살펴봅시다. 이곳 정땅에서 정씨가 탄생하는 것은 정씨족부의 기본 원칙입니다. 정씨는 강태공인 제나라의 후손으로 제양당이란 정땅이 있었던 곳이 제주로, 이곳은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상기 송악이 귀성 근처에 있었다고 했는데 귀성이 바로 천부가 있었던 곳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씨가 있습니다. 상씨는 제나라 강태공의 후손으로 제나라와 송나라가 인접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지역인 상주가 송나라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이 상산으로 정확히 황제국 상나라가 있었던 곳이라고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이란 청주의 군명으로 상나라가 있었던 송이며 개성으로 이곳이 상주이며 또한 청주였던 것입니다. 송나라란 송도인 상도, 송악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해서 송나라가 되었던 것으로 고려의 왕건이 송도인 송악을 기반으로 936년 후백제를 멸했으므로 송나라의 실질적인 태조는 왕건이었는데 역사 주작으로 인하여 후대 고려 광종이 송태조가 되었던 것으로 주작했던 것입니다. 송나라의 멸망, 제나라의 파릉이란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며 위 지역의 안압이 안주에 있었던 안시성이며 초나라의 낙성이 낙양에 있는 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제후국 송나라가 경도인 서울에서 이들과 국경을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후국 송나라가 있었던 곳이 고려의 수도였던 송악이었습니다. 연나라, 제후국 연나라에 있었던 황제가 바로 조선의 연산군입니다. 사기세가 주무왕의 이복동생 소공석이 연나라의 시조입니다. 주무왕의 친동생들 계보에서는 소공석이 존재하지 않으나 그를 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모친이 다른 서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곳 연나라에서 연씨가 탄생했습니다. 연씨는 중국 범행에서 개출된 성씨라고 합니다. 연나라에서 연씨가 개출된 것은 성씨족부의 기본 원칙입니다. 범명이란 어디일까요? 왕호천 축국전을 인용해 봅시다. 범명국을 살펴봅니다. 다음 중국어 사전의 발음을 그대로 베껴옵니다. 판양, 범양이라고 표기했는데 그 발음이 판양 혹은 함양, 한양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범양은 바로 한양을 부르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연산을 오편에서 찾아봅시다. 강의자전의 발음을 확인해 보니 연은 제비나 잔치를 의미할 때 그 발음이 언이나 연이고 나라 이름일 때는 전이라고 발음했답니다. 그리고 중국어 발음은 아니라고 달아놓았습니다. 살며시 도전을 발음해 봅시다. 전, 지읒도 아니고 시읒도 아니고 이응도 아닌 것이 지읒, 시읒, 이응의 소리가 나는 소리값을 훈민정음에서는 반치음이라고 했습니다. 던전션연 혹은 딴짠샨안 혹은 땅장샹양의 발음이 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당장, 함, 진, 신, 양, 연 안의 그 무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당의 장안이고 함양이고 한양이고 그 주산이 태박산이고 그 전체 산 이름이 남산, 양산, 화산, 여산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이름이 어디서 연유한 것일까요? 바로 박달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박달,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는 단어입니다. 박달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취하신 그 무엇입니다. 이 박달을 성취하신 분이 박달입니다. 그리고 이 박달님이 주석하고 계신 곳이 박달입니다.
박달을 잘 지어가고 있는 고유한 천하에서 첩첩의 관중에 왕부를 차리는 명분으로 바로 자신들이 박달의 세상과 그 질서를 지키는 박달인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그 수도와 산과 강에다가 박달이라는 이름을 갖다 쓴 것입니다. 연왕인 영경 한양 장안으로 봉해졌던 조선 왕조실록의 태종 이방원이 그 연산 아래에 한양 장안으로 환도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인데 개경으로 갔다고 생각하도록 한 조작에 속았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 아닙니까? 연산군의 경우도 재미있습니다. 이 연산 아래 한양에서 왕을 하던 연산왕을 연산군으로 이름을 낮추고 강화도에 유폐했던 것이 역사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천하사의 실상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남. 신증동국여지승남에서 제후국 연나라가 있었던 곳을 찾아봅시다. 충청도 문의현의 군명과 본치연역을 인용합니다. 일모산, 연산이라고 합니다. 일모산이란 하우인 김수로왕의 무대 모산으로 연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청주란 천부가 있었던 금성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전주인 풍패로 이곳에서부터 한양과 장안의 도시가 시작되어 확장된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충청도 온양의 산천을 인용해보자. 온양의 진산이 연산으로 충청도 온양의 군명 탕정은 탕왕이 자리 잡았던 상나라의 수도였던 곳으로 이곳의 연산 너머가 한양 장안이었던 것입니다. 중국 역사 제후국들의 지명이 왜 신증동국여지승남에서 모두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중국 역사 25사가 모두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한, 위, 조, 대, 월, 진, 위나라에 대해 밝혀드리며 상고사 하상주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회부터는 진시황제의 진나라를 시작으로 초한대전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초한지와는 완전히 다른 맛으로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